TSMC. 요즘 반도체 이야기하면 이 이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작은 섬이 어떻게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를 만드는 그런 거물이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런 뻔한 성공 스토리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먼저 우리한테 좀 익숙한 일본이랑 한국 모델부터 시작해서 대만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길, 바로 선지국가라는 길을 가게 됐는지 따라가 볼 거예요. 그 큰 그림은 뭐였고 파운드리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실리콘 방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여정을 쭉 한번 훑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도 던져볼 겁니다. 이거 다른 나라도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일까?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성공 공식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20세기 후반에 일본하고 한국이 서양을 진짜 무섭게 쫓아갈 때 썼던 그 강력한 전략 있잖아요. 네, 바로 발전국가 모델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핵심적인 차이가 딱 보입니다. 왼쪽, 일본과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 이건 뭐냐면요, 이미 있는 산업을 정해서 진짜 빠르게 베끼고 개선해서 따라잡는 일종의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죠. 근데 오른쪽의 대만 모델은 와, 이건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립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서 새로운 판을 짜는 퍼스트 무버 전략이죠. 바로 이게 선지국가 모델의 심장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이번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 대만의 아주 독특한 전략, 선지국가 모델. 이게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선지국가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정부가 이거 해 하고 찍어 누르는 방식이 절대 아니에요. 정부, 그리고 국가가 만든 연구소,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가, 이 셋이 뭐랄까 거의 어벤져스 팀처럼 딱 뭉쳐서 시너지를 내는 모델인 거죠. 그리고 이 팀의 목표는요? 기존 산업 키우는 거? 아니요. 아예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발명해내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모델을 현실로 만든 세 개의 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그린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던 정부 관료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 비전을 기술로 구현해낼 국가대표 연구소 ITRI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야전 사령관, 바로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모리스 창에 합류하면서 완벽한 드림팀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대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미래의 대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고 또 끈기 있게 기초공사를 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TSMC의 성공은 정말이지 하루아침에 신기류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10년 내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한국의 KIST를 벤치마킹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저 전설의 두유가게 미팅에서 국가의 명운을 건 결정을 내리고 또 핵심 기술을 배우려고 40명이나 되는 엘리트 엔지니어들을 미국 RCA로 보냈죠. 거의 10년에 걸친 이 엄청난 밑작업이 없었다면 지금의 TSMC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판을 뒤엎을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리스 창, 그리고 그가 들고 온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리스 창이 차기 영입 과정을 두고 한 말인데 정말 재치 있지 않나요? 내 초가집에 3번 찾아왔다고들 하는데 그거 초가집 아니고 뉴욕 트럼프 타워였어.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대만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월드클래스 인재를 원했는지, 그냥 엔지니어 한 명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아예 게임 체인저, 업계의 거물을 모셔오려고 했던 거죠. 자, 여기서 바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당시 반도체 시장은요,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이런 공룡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체 브랜드 칩 하나 없는 대만이 과연 이 거인들이랑 맞붙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모리스 창에게 주어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내놓은 답은 정말 소름 돋는 역발상이었습니다. 낡은 시장에서 싸우지 말고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버리자.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면 싸움의 판 자체를 새로 짜자는 거였죠. 그게 바로 순수 파운드리라는 당시에는 정말 생소했던 개념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수많은 출판사들이 책 내용, 즉 칩 설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딱 인쇄, 즉 칩 제조만 전문으로 해주는 최고의 인쇄소가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이름으로 책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우리는 당신들의 고객이지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 신뢰를 파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으면요. 당시 업계의 신이나 다름없던 인텔의 고든 무어조차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리스, 자네 아이디어는 다 좋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요. 그만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정말 모든 걸 건 도박에 가까운 사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모두의 반대를 무릅쓴 대담한 도전,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이 정부 주도 벤처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눈부신 성공 신화를 한번 보시죠. 와,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만들기 어렵다는 그 최첨단 반도체 있죠? 그 시장의 90%를 놀랍게도 대만 혼자서 만들고 있습니다. 90%요? 이건 전 세계가 사실상 대만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500배,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대만 정부가 에이 모르겠다 한번 밀어주자 하고 과감하게 투자했던 초기 자금이 무려 500배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이건 그냥 대박이 터진 수준이 아니에요. 아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정부 주도 벤처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국가의 비전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날 수 있는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성공 스토리는 TSMC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모태가 됐던 국가연구소 IT 아리아에 있잖아요. 여기서 TSMC 말고도 무려 157개나 되는 기술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IT 아리아에는 그냥 회사 하나 만든 인큐베이터가 아니었던 거죠. 대만 산업 생태계 전체를 바꿔버린 거대한 혁신의 엔진이었던 겁니다. TSMC의 탄생 뒤에 정부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초기 투자금의 거의 절반을 정부가 댔습니다. CEO 모리스 창도 정부가 직접 모셔왔죠. 심지어 대만 대기업들한테 니네도 투자 좀 해! 하고 압박까지 넣었어요. 기술 이전도 정부가 다리 놔주고 정말 A부터 Z까지 정부가 나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TSMC는 아마 싹도 틔우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엄청난 성공 신화, 이 선지국 모델이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한국 같은 발전 국가 모델은 정부와 재벌이 손잡고 기존 시장에서 1등을 따라잡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선지국가 모델은요, 정부, 연구소, 기업가라는 이 드림팀이 아예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내는 거였죠. 목표부터가 다르니 당연히 그 리스크는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우리도 TSMC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건비부터 너무 비싸고 규제도 빡빡하죠. 근데 진짜 결정적인 건 대만처럼 정부와 연구소 그리고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 독특한 문화를 따라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너도 나도 수십, 수백 조를 쏟아붓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만의 이 선지국가 모델이 다시 한번 성공 방정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선지자 같은 리더와 시대적 운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한 세대에 딱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